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오후 마감 시황 진행해볼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네, 11월 24일이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장지수 점검, 두 번째 향후 전망, 세 번째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이렇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지수 점검부터 한번 볼까요? 표준 편차, 이익 추정치하고 코스피의 어떤 이 괴리율이 표준 편차 플러스 2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와서 기술적으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좀 이제 플러스 0.96%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막 이렇게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이죠. 어제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났는데,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그런 회의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좋게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이제 됐습니다. 의사록에서는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고, 그리고 최종금리 레벨을 9월 FOMC에서 했던 전망보다 높여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안 된다는 뜻이죠. 얘네들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니까. 그리고 미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연준이 인플레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에도 신경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고 해서 FOMC 위원들은 금리 수준을 표결한다. 표로 이제 결정한다는 뜻이죠. 단기 금리는 통화가치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간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도 FOMC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권력 눈치 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초에 FOMC 뭐라고 했어요? 파월 의장님 포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경기 우려, 경기 후퇴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위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더 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했던 시점에는 어땠습니까? 그 말을 했던 시점에서는 다른 나라들 다 죽어 나자빴어요. 우리나라도 막 제조업 PMI 지수 다 나락으로 가고, 중국도 나락으로 가고, 뭐 유럽도 막 박살나고 막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오직 미국만 좀 떨어지는 둔화가 되는 모습은 보였지만 후퇴가 되는 모습은 안 나왔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해도 야 이거 우리 미국 경제 안정적이네 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좀 세게 나왔는데, 막상 진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경기 후퇴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는 모습이 나와요. 지네들 죽을 것 같으니까. 야, 다른 나라 죽어 나자빠질 때는 알바 아니다. 야, 얘들아, 미안한데, 우리 이거 해야 된다니까? 했다가, 지네들이 다른 나라 되는 것처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이제 금리 조절해야 돼. 뭐 이렇게 빼는 모습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뭐, 국제사회가 뭐, 원래 이따구로 돌아가는 회사니까, 회사란다. 세상이니까, 예. 그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FOMC 회의를 좀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도 75bp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7.7이라는 거는 정말 좀 정신이 나간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정말 좀 비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FOMC 회의에서 일단은 이번 연도까지는 75bp 갈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연도죠. 2023년도에는 좀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올리는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갈 길 갈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늘도 그냥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으로 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 만약에 12월에, 만약에 보세요. 12월에 FOMC 해서 눈치 봤어. 그래서 75bp 안 올리고 뭐 동결을 한다거나 뭐
BP 올리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쳐요.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잡히겠어요? 인플레이션율 안 잡혀요. 그렇게 되면 잡히는 데까지 시간 더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즉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동안 페드가 얘기했던 주구장창 얘기했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 눈앞에 딱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당장에 경제 이거 잡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유예요. 예.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또 굉장히 좀 암흑기를 겪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번 이제 겨울이 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또 다시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연유로 이렇게 왜냐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가스공사 여전히 좀 이제 이슈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몽레인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레몽레인 뭐야?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대박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갖고 레몽레인과 SLL 중앙이 공동 제작한 텐트폴 드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 단발성이에요. 이런 거는. 네. 두 번째 엔젯은 상장된 지 5일차 되는데 이제 상한가 쳤는데요. 잉크젯 프린팅 수요 증가 전망이 돼서 이제 상한가를 쳤다. 이것도 살짝 좀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진 않네요. 그 다음에 데보마그네틱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이 친구 수산화 리튬 본격 양산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내년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거는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하네요. 왜냐면 또 이제 이게 2차전지 소재이기 때문에 2차전지 테마로도 이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상한가를 쳤는데 드래곤플라이 보시게 되면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임상시험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임상 GMP 적합 판정을 내렸다. 뭐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오늘 눈여겨볼 만한 거는 드래곤플레이, 데보마그네틱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되겠네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